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34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460만원까지 아래꼬리에 달고 반등을 쭉 해주는 모습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이때 월요일에 굉장히 큰 나름 하락이 있었지만 이 업비트 현물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켜줬습니다. 이 직전에 크게 내려오면서 반등을 쭉 해줬던 요 자리의 저점은 일단 이탈하지 않아주면서 요런 이제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이후에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 그래서 일단 이 업비트 현물 차트 기준으로 봐서는 여전히 이 1억 3,590만원대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이벤트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오늘 CPI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CPI에서 단기 조정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 과연 어떤 얘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어떤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얼마나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건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이제 모아갈 것이고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요한 지지선이자 마지노선 가격이라고 했던 거를 깨고 지금 들어 올리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추진력, 아래꼬리 단위 추진력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쌍고까지도 찍어주고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쌍고 108K까지 찍어주는 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또 트럼프의 발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이후에는 또 조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강조드렸던 이 95,000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91.2K 깨지는 순간 그냥 95,000도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롱을 보더라도 좀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가격대를 사실 이제 지켜주면서 쌍바닥 롱이 좀 나올만 했는데 요렇게 안 나오고 여기 바닥도 깨면서 그 다음에 95,000까지도 깼어요. 그래서 90,000달러까지도 이탈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은 가격대가 89.25K까지 찍고 89,250달러를 찍고 나서 여기서 이제 블랙록에서 발표가 나왔죠. 바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캐나다의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출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또 굉장히 세게 해줬습니다. 물론 저는 이 뉴스가 나와서 올라간 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실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현물 업비트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쌍바닥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은 왜 이 바닥을 이탈했냐? 청산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95,000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제 상방을 보는 롱 물량들이 너무 좀 많았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패턴은 여기서도 살짝 나왔었던 패턴이죠. 여기서 크게 이제 바닥을 찍어줬을 때 굉장히 크게 흔든 지점이 여기 이제 95,000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닥을 깼어요. 여기 직전에 바닥을 살짝 깨고 나서 초대형 반등 주더니 그 다음에 이제 108K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나온 이전에 108K까지 가는 그 원동력이 됐었던 이제 한번 롱을 그러니까 털어내고 가는 움직임, 못 태우고 간다는 거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다른 개별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오른 이후에는 이렇게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다 팔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고 전 세계에서 모아가는 디지털 골드로서의 어떤 위상을 지금 확보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 알트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하락 이후의 반등 자체가 롱을 청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90,000달러 이하로 내려갔을 때 1조 300억 원 정도가 선물 시장에서 또 청산이 되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런 구간에서 또 추가 하락을 보고 숏을 잡는 그런 물량도 지금 반등을 세게 주면서 그냥 싹 다 청산을 시켰다니까, 롱숏을 지금 다 죽이는 일단은 그런 흔들기 무빙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흐름상 반등의 세기가 지금 하락할 때의 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등 자체가 이 정도로 나온 것 자체는
아직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기에는 또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은 롱숏 이제 청산을 좀 시키기 위한 선물 시장 주도의 좀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등할 때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취임식에 할 때 이제 행정 명령들을 여러 가지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암호화폐 회계 지침인 SAB 122를 해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또 발표를 했죠. 이 회계 지침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암호화폐가 고객의 암호화폐일지라도 이거를 부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들고 있게 되면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껄끄럽죠. 근데 바로 이 조항 자체를 이제 해제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기관들이 부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고객의 또 암호화폐 보유량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에 또 힘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세력들이 조금 의도적으로 9만 달러를 한번 이탈시키면서 위아래로 터는 움직임으로 좀 인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느 정도 반등한 지점에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또 이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쭉쭉 올라오다가 여기죠, 22시 30분에 PPI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조금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PPI가 선방을 하면서 쭉 올려주고 뭐 그 이제 이후에도 추세를 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살살살살 지금 시간까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PPI 발표하고서도 안 떨어졌다, PPI가 은근히 좀 좋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눈은 오늘 밤 22시 30분에 발표될 CPI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어제 PPI 발표는 사실상 전문가들의 예측치보다 조금 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높게 나왔으면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그만큼 그 전에 사전에 많이 올려놓기도 했고 차트를. 그래서 PPI가 만약에 안 좋았으면 쭉 이렇게 떨어졌고, 만약에 이 정도로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CPI 발표하면서는 또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을 텐데, PPI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면서 지금의 가격대를 비트도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CPI라는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해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밤 CPI에 의해서 이제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조정을 주냐,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I는 현재 2.9%를 예측함으로써 전달에 이제 2.7, 그러니까 2%대로 쭉 내려가고 나서는 살짝 여기서부터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2.4, 2.6, 2.7, 이제 2.9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약간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조금 반영한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9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또 악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3%거든요. 그러면 이 2%대랑 3%대는 앞자리가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3%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89K를 찍고 쭉 반등을 준 이 지점에서 CPI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올린 거를 또 다 내리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CPI가 좀 2.8, 2.7 이렇게 나오면 추가 상승을 한번 주고, 근데 주더라도 이제 10만 달러 벽에 조금 있거든요. 이 매물대가 사실 이 10만 달러라는 요 가격대, 차트를 크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한 지금 이제 매물대로서 저항대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살짝 뚫자마자 대규모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89개를 찍고 쭉 이제 밀어 올린 이 힘의 세기가 살짝 이제는 주춤해질 만도 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CPI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조금 이제 조정 주는 구간, 한 92K까지 또 빠지면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또 반등 롱 이렇게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점만 안 깨면은 89K만 안 깨면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롱 잡고 현물도 이제 매수를 하고 트럼프 빔을 월요일에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CPI로 인해서 차트가 빠져주게 되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월요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이제 구체적인 행정명령 플러스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트럼프 입에서 어떤 좋은 얘기가 또 나왔을 때 강한 폭발력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CPI로 눌러주면 매수 자리, 만약에 CPI가 좋게 나와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짝 이제 그때는 숏을 봐야 된다. 여기서 CPI로 어거지로 이렇게 밀어 올려놓게 되면 결국 이 아래 꼬리에 이 반작용, 일봉으로 조금 크게 보시게 되면은 이 엄청난 아래 꼬리죠. 지금 싹 다 말아 올리고 추가 상승 주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준다라고 해도 여기 102K 저항에 맞고 좀 이런 식으로 눌릴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 눌리면 마찬가지 또 트럼프 빔을 좀 기대를 하는 건데, 오늘이 시기적으로 수요일이고 보통 이제 월화수까지 힘을 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매도세가 주말까지 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조금 힘 준다고 눌리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 월화에 또 대형 이벤트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눌리게 되면은 우리는 또 이제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요. 이제 CPI가 살짝 이제 좋게 나오면서 단발성으로 위로 올린다라고 해도 이런 데서 이제 추격롱을 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밤 22시에 CPI를 기점으로 뭔가 이런 이제 대형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까지 이제 비트가 쭉 올라오면서 나름 반등을 좀 세게 해준 그런 자리인 것도 맞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9만 달러 9만 500을 깨고 뭐 이제 91.2K를 일단은 깨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쭉 터트려 주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 흐름이 나왔을 때 11시 37분이죠. 요 자리 11시 37분에 손절가 88.4K를 잡고 롱을 이제 사인을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도 쭉 올라와서 14일 오전에도 요 자리 딱 지켜주면은 추가 상승하면서 97에서 98K까지 볼만하다 했는데 이제 97K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제 비트가 반등을 할 때 조금 이제 세게 올려치는 알트를 주목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인젝티브도 바닥권에서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도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57% 정도 이렇게 또 수익을 봤고요.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조금 레버리지를 썼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레버리지 쓰면 단기로 보는 거죠. 단기로도 500% 수익, 이런 식으로 타점과 차트 분석 내용들, 그리고 이제 비트가 반등 줄 때 조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들에 대한 정보 저희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타임즈 친구 추가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 CPI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 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도 나올 수 있지만, 조정 주면 우리는 트럼프 취임식 빔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눌림 저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알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추세선이 이 3,100달러 직전에 이제 저점 자리였죠. 거기를 깨고 3,000달러까지 깨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주고 나서 이제 비트가 올라오니까 또 같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반등하는 힘이 살짝 이제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차트를 조금 크게 놓고 주봉 관점에서 이 이더리움의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됐을 때 이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더리움의 좀 최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 지점이죠. 2,350달러 정도? 요 정도 바닥 매물대 여기 찍고 쭉 반등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떨어져도 이제 마지노선으로 볼만한 가격대가 요 자리거든요. 2,350달러. 요 자리 이제 바닥 치고 이렇게 갔듯이 여기서도 이제 쭉 가고 내려와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를 좀 받아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3,000을 깼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는 이더리움이 여기서도 조금 반등을 해준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ETF 승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었죠. 이렇게 쭉 간 자리고, 요 정도 자리에서 받고 최후의 마지노선 가격은 좀 2, 3, 5 정도로 딱 잡고 좀 더 여유 있게 두면 요 자리 꼬리까지 보는 건데, 여기를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 가격으로 잡고 1차 매수, 2차 매수, 한 3차 매수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뭐 1차 매수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좀 더 내려갔다가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한 거는 또 올라오면서 이제 팔면 되겠죠. 여기 이 매물대만 깨지 않는다, 2,110달러 정도만 깨지 않는데 요 정도 매물대만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급의 또 상승도 노려볼만 하지 않냐. 과거의 이더리움 패턴상 반감기 1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분기와 2분기의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패턴상 지금은 우리가 이더리움 물론 약간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는 이제 이더리움을 한번 이제 눌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래 꼬리도 지금 이제 좀 상당히 좀 세게 달아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아래 꼬리가 이제 세게 달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진 그런 구간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요 정도 급의 단기 반등도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도 많이 내려왔고
내려왔고 3,000달러까지 이탈을 시켰지만은 매수를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비트가 상당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그래도 그 이후에 반등이 나름 세게 나오면서 그래도 알트들도 나름 좀 따라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상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원화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4,230원을 가고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리플의 시가총액이 이제는 238조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거를 올라타기에는 좀 상당히 좀 무섭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코인들에게로 조금 이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알트들이 올라갈 때 조금 이제 세게 올라갈 수 있고, 그 기회는 여전히 조금 열려 있고, 특히나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못 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알트들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지만, 이렇게 이미 많이 올라간 코인을 사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바닥권에서 아직 좀 크게 못 올라간 코인들 중에서 앞으로 조금 전망이 있는 그런 코인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최근에 굉장한 강세를 보여준 이런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옆으로 빼고 있어요. 이렇게 쭉 올려치고 내려올 만큼 쭉 내려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브레이크를 지금 여기서 걸고 나서 차트를 옆으로 이런 식으로 빼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도 알고랜드도 492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쭉 요런 식으로 가면서 전고 돌파를 하면서 1,000원을 찍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물론 492를 깨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 쌍고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쌍고 살짝 넘기고 더 갈 것처럼 돌파 매매를 하는, 돌파 매매 노리는 개미 태우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여기서 지켜주고 나서는 단발성으로 그래도 700원에서 800원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을 2차 상승세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려왔다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밀어 올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나름 이 옆자리를 좀 옆으로 빼면서 차트의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찍은 저점 445원 정도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옆으로 좀 빼다가 한번 요런 식으로 700원에서 800원 자리까지 이제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볼 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밀어 올렸을 때 쭉 밀어 올리고 세력들이 한 번에 이제 물량을 엑싯을 못했을 때, 이익 실현을 다 못했을 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한 번 더 설거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비트코인도 21년도 이랬었고, 이런 식으로 쌍고 형태를 그리면서 더 뚫을 것 같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밑에서 물량 모으고 털고 한 번 더 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개념인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요렇게 직전에 이제 큰 상승을 주었던 알트들에게서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랑도 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려놓고 눌렸다가 뚫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올려놓고 눌렸다가 뚫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패턴, 요런 거를 좀 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고랜드, 아이오타, 뭐 헤데라, 요런 것도 뭐 헤데라도 손절 짧게 잡아야 되겠죠. 396 정도 손절 잡고 이제 추가 상승 보는 관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고랜드, 아이오타, 헤데라를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뭐 이제 잡코인 중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아크가 살짝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아크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들고 있다 보면은, 어차피 요 자리는 좀 깨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579, 578 요 자리는 깨면 안 되는데, 요 아크도 눌리고 나가지고 많이 눌렸죠. 눌리고 나서 여기서 뭔가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랬을 때 한 번 더 1500에서 1700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흐름을 조금 기대할 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잡코인 중에서는 아크가 조금 눈에 들어오고요.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뭐 요런 자리에서 다 추천을 드렸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깨면 안 되죠. 28,000원은 깨면 안 되는 자리. 근데 이제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는 패턴을 봤을 때 36,000원 선까지 어느 정도 또 올라와주는 흐름, 그 다음에 옆으로 빼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젝티브도 이제 눌림목 관점. 그리고 여전히 조금 좋게 보인 알트 중에서 이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 매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폴리곤 에코시스템이 지금 바닥권에서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폴리곤 에코시스템의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거래량 주고 올려놓고 옆으로 좀 빼주다가 한 번 더 올려주는 흐름, 올려놓고 내려왔어요. 여기보다 많이 눌렸거든요. 그러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눌러놓고
요런 식으로 한 1,500원까지는 좀 볼만하다. 한 1,250원에서 1,500원까지는 좀 볼만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차트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폴리곤 에코시스템도 리플이나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폴리곤 같은 거를 이런 저점에서 사놓는다라고 한다면 생각 외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팔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게 또 잭팟을 노리기에는 좀 괜찮은 코인이 아니냐.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손절은 짧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 629 628 요게 지금 쌍바닥 뭐 살짝 이제 깨긴 했는데, 뭐 요 자리 정도는 조금 짧게 손절을 잡는다라면 여기를 잡을 수가 있겠고, 뭐 여유 있게 잡으면은 분할 매수 한다라고 했을 때는 400원은 깨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도 반등 줄 때 좀 추가 물량 들어간 거는 팔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곤 에코시스템도 여전히 좀 좋게 보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플이나 도지나 상당한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 샌드박스도 조금 이제 빼놓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과거에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코인인데, 뭐 어쨌거나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나름 상승세를 보여주고 지금 좀 눌러놓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으로만 따져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때 21년도 불장 당시 요때 거래량이랑 좀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거래량만 따져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정도 올려놓고 옆으로 빼다가 또 살짝 한번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또 이런 식으로 리플이나 이제 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으니까 뭐 이런 식의 패턴도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번에 이 12월 20일에 찍은 저점 자리를 상당히 조금 높은 지점에서 좀 지켜줬다라는 측면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다른 알트들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알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준 알트가 훨씬 더 가격 방어를 좀 잘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게 볼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번에 또 비트가 심하게 빠질 때도 나름 가격선을 지켜준 이 자리까지 손절가를 좀 땡겨서 여유있게 이제 777 정도를 손절을 잡고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한 방을 노릴 만한 그런 알트로는 이 폴리곤 에코시스템하고요, 샌드박스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니어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월봉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월봉 관점, 뭐 주봉 관점에서 니어 프로토콜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사실 여기서 떨어져 봤자 여기거든요. 4898 요 자리는 깨면 안 됩니다. 여기 깨면은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여기 가기 전에 지금 사도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죠. 여기 깨면 끝이고 손절 나가는 거고요. 여기를 안 깨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줬을 때 조금 익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지금 자리에서 그냥 더 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워낙 지금 바닥에서 조금 과거에 이런 상승, 이 정도 상승까지도 지금은 뭐 전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니어도 여전히 조금 좋게 볼만 하지 않나. 근데 이제 4898은 깨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몸무게가 있는 뭐 준메이저 정도? 준메이저 정도 되는 그런 알트들 중에서는 폴리고, 샌드박스, 니어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좋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는 그때그때 좀 수급이 들어오는 코인들, 그리고 자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제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비트가 반등 나올 때 좀 세게 올리는 알트들을 진입을 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좀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매수 자리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아직은 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반등이 이번에 너무 세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번에 찍은 89256이 또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런 횡보 초반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깰 때도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전에 지지하던 구간을 다 깨버리고, 그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해줬다라는 겁니다. 저점 갱신하고 나서 위로 27% 정도 반등을 해주고, 근데 또 고점을 못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밑에서부터 쭉 이제 똑같은 이제 여기서의 상승폭을 여기서 대입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로 17% 정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고점 넘겨주고 104K 정도에서 여기 고점은 못 넘기고 또
여기도 여기 고점은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흐름 올려주면서 트럼프 빔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104K 정도 찍어주고 내려가면서 또 여기 저점 깨고 뭐 요런 식의 흐름도 이제 예측은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반등세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는 이런 메인 이벤트들에 의해서 CPI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CPI가 안 좋게 나오면 또 여기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눌림이 나오면 이제 기회라는 거죠. 여기를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 잡고 눌림에서 이제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쌍바닥 W 이후에 이제 104K까지 가는 그런 자리도 나올만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너질 때 또 한 번에 안 무너지고 바로 또 이제 말아 올리는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일단은 트럼프 취임식까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고 그 안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추가 상승 쪽으로 이 89K를 바닥을 삼아서 결과적으로 올려놓고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는 또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흐름 안에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올라가네 어떡하지, 이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알트를 사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전히 못 올라간 알트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비트 이렇게 가면은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뭐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알트들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자리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그만큼 고가권의 횡보 박스 자리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비트코인 가지고는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비트가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알트 불장이 올 것이냐, 그냥 지금 자리에서 횡보하다 위로 올려치면서 알트 불장이 올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이 둘 중에 하나 무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어쨌거나 알트들의 강세장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눌러주고 가냐 그냥 가냐의 차이일 뿐인데, 어쨌거나 알트들은 좀 반응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비트 방향 정해지고 좀 나오는 경향, 그리고 주중에 비트를 올려놓게 되면은 주말에 알트들이 올라갑니다. 계속 기회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너무 비트코인에만 집중할 거는 또 아니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알트를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전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CPI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아직까지 차트는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잘 이제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CPI, 어제 PPI도 나름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거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여기서 찍어준 저점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 상승을 보더라도 지금 뭐 CPI 쪽에 상방 쪽에 배팅을 할 수도 있죠.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레버리지를 써서 뭐 요 정도 손익비 감소하더라도 위쪽으로 10만 달러 오늘 찍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배팅을 한다 하더라도 요 95.3K는 좀 지켜줘야 된다. 여기 무너지면은 요 매물대죠. 요 매물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93, 92K까지도 이런 식으로 푹 내렸다가 요 정도 매물대에서 또 지지받다가 트럼프 취임 빔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방향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 단기 타점들,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분석 내용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밤 CPI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